때때로 인생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그 궤도가 크게 바뀌곤 합니다. 타인의 폭력으로 어긋난 삶의 궤도를 바로잡기 위해 오랜 시간 쌓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거대 권력을 지닌 재벌의 갑질이라면, 그리고 갑을 사회로 명명된 사회 구조라면 그 싸움이 얼마나 길고도 힘겨울까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그는 웃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사의 온도에서는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딱 처음 판결이 나왔을 때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드셨어요? 이 과정이 저에게 참 많이 힘들었고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또 힘든 재정적 부담도 네. 솔직히 많이 있는 게 그 이면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인데 예. 이것이 숫자로서 그 언론에 도포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의 안타까움, 왜 내밀한 이면을 보고 그 내면 속에 있는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가라는 점에서 좀 슬펐고, 네. 또 7천만 원이라는 이제 배상액을 마치 어마어마한 보상인 것 마냥 다루는 사회적 분위기, 과연 우리 개인의 가치가, 각각의 가치가 돈으로 물론 평가할 수도 없겠지만 예.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에 비하면 사실 7천만 원이라는 배상액은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다. 제가 그 말인즉슨 제가 이 소송을 했던 이유는 단지 어떤 소송액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많은 이들에게 포기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 해봤자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포기 의식이 많은데 예. 적어도 저라도 이게 불이함을 알리고 그 내면의 문제가 뭔지, 문제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관가된 점이 솔직히 아쉬웠고, 예. 제일 큰 아쉬움은 많은 미디어나 주변 관계자분들이 이 승리가 거의 최초다. 개인이 이런 거대 권력을, 자본 권력과 대항해서 이루는 승리로서는 거의 처음이자 의미 있는 예.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없었는가.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2014년 겨울이었죠. 네. 12월이었습니다. 그 뉴욕 JFK 공항에서 내려서 홀로 그 되돌아가는 그 발걸음, 그때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 뉴욕의 한겨울, 또 불 다 꺼진 그 이제 그 비행기가 새벽 1시쯤에 출발한 네. 비행기였는데 공항이 텅텅 비어 있는 그곳에서 혼자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호텔로 돌아가는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는 정말 이 세상 끝에 세상에 끝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저 혼자 이제 내몰려 있는 느낌이었고, 예. 그 공간 자체가 함몰돼서 그 어두움이 마치 관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처럼 저를 만들었다 그럴까? 그런 고립감을 그때는 많이 느꼈죠. 예. 그게 꽤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돌아와서도 제가 끊임없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많은 시선들, 여론들, 또 많은 그 어떤 조직의 내부의 것들이 그 어둠과 똑같이 저를 끊임없이 이게
침식해 들어왔고 단편적으로 네. 저에게 앞으로의 너의 미래가 이것이다라고 음.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 듭니다. 그렇군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약속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땅콩 회항 사건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많았거든요. 네. 예. 약자가 자신의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을 때 예. 사건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보상 요구는 나쁜 마음이야, 욕심이야. 라고 희석시켜버리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여론 호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 강자에게 억압당한 약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숨기게 되고 그런 피해를 저지르는 자들은 예. 점점 강력하게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게 횡행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 한국 사회 구조상 이렇게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 권력에 대항한 자로서 당신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예. 재기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 좀 더 그쪽에서 선진된 사회에서는 좀 더 공정하게 이런 권력 간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로비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판결이 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라라고 해서 시도를 했던 것이고 네. 그 이후에 후폭풍이 심했죠. 음.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안티가 있었고 심지어는 살해 협박도 받았었고 아, 예. 예. 근데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이게 제가 살해 협박을 받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한 것인가라는 것에 저 나름의 충격이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진 근원적인 문제구나. 이래서 지금의 소위 말하는 권력을 쥐고 있는 강자들의 입장만 대변되는 사회가 돼가고 있구나 해서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의기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슈가 벌어지고 난 다음 결국에는 피해자 또 약자만 덩그러니 남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저를 가해했던 분이 복귀를 이제 결심하시고 예. 최초로 했던 일이 예. 성화봉송공을 들고 예, 달리는 일이었거든요. 예. 모든 신문 매체와 뉴스 언론에서 그 사진과 동영상을 내보내면서 복귀를 환영한 듯한 그런 이제 환영식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당시 저는 병상에 누워 있었거든요. 네. 예. 심한 스트레스 또 2차 가해 등의 고통으로 인해서 저도 모르게 예. 큰 혹도 생기고 그래서 그 혹을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 손을 내밀 수 없었고 또 도와주는 곳도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신이 당한 고통이나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생존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예.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을 때 거기서 발부둥 치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는 예. 정말 희망 없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소리를 치고 외치고 있는 그런 네. 느낌이었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적어도 한 사람은 해야 된다라는 이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예. 끊임없이 투쟁했던 것 같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집회 장소에서 유일하게 가면을 벗고 행동을 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예. 그러면 왜 튀려고 당신만 가면을 벗었냐?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치인 가면이기도 하지만 나의 보호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나를 속박하고 있는 내 권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습의 하나가 그 가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면을 같이 벗자라는 노력이 쭉 이어졌고 그 결과물로 작년 2018년 7월 15일에 대한항공의 민주노조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도외시된 상태에서 본인들의 생존만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행해왔지 않습니까? 그 오만함에 대해서 대항하는 의미로 약자의 삶도 있다, 약자도 이렇게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야말로 재벌이라는 그 이름의 갑질에 대한 싸움이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에 대한 싸움을 하고 계시구나. 네, 이 땅콩 회항의 배경을 한 예. 사람의 일탈로 치부하는 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협소화시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한 개인의 반칙의 문제가 아니라 반칙을 허용하는 사회의 불공정의 문제거든요. 부의 세습뿐만이 아니라 권력의 세습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건전한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고 분명히 바꿔야 되는 지점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 5년간 깨달은 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사회 구조 좀 어떤 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약자에게 더 이제 강력하게 적용되는 법의 규칙이라 그럴까요? 또 너그럽게 허용되고 있는 강자에게 허용되고 있는 법의 법칙 공정하게 적용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율 규제가 될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일방 한쪽은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구제를 못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쪽은 가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저를 가해했던 사람이 아직까지 저에게 진정한 사과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제가 이제 어떤 땅콩 향이 나고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뭐 반듯한 옷을 입고 나간다든지 조금 뭐 꾸몄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어느 장소를 가게 되면 뒤에서 쑥덕대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저 땅콩 피해자가 여기 와 있어. 술을 마셔. 웃어. 그거조차 사회적 시각이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너는 피해자야. 피해자는 욕심도 내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좋은 옷도 입으면 안 돼. 좋은 것도 하면 안 돼. 왜 생겼느냐 생각을 해보면 가해자의 입장에서의 논리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저와 같이 피해를 봤던 여러분들 공익 제보자 분들이라든지 그런 모임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똑같은 두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 지점이 많이 아쉽죠. 왜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2차 가해를 미리 예견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함몰되어서 스스로의 정당함조차 밝힐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내몰리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많이 보게 되죠. 지난 5년의 시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누군가에 의해서 제 생명이 빼앗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이유가 제 존엄성이 훼손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제 존엄성을 되찾는 과정이 이어졌고 그걸 깨닫는 과정 동안을 통해서 이 사회에 대한 자의식도 또 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가치가 존중받으려면 타인의 가치도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결되게 된 거죠. 제가 요새 많이 하는 말인데 박창진 다음에 박창진은 없었으면 좋겠다. 또 다른 면에서 박창진 이후에 또 박창진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해 주신다면. 박창진 같이 권력의 우위를 따져서 피해자임이 강요되는 사회 피해자는 안 나와야 되겠다. 소위 말한 반칙의 희생양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고요. 현재 저처럼 아직도 많은 협박과 또 사회적 비난의 상대에 놓이기도 하지만
용기 있게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한 몫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도 예. 생존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 용기 있는 생존자가 박수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삶을 지향해야 되겠죠. 지금 네. 현재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박창진 이후에 또 다른 박창진이 나올 수 있겠죠. 예. 네. 고발은 짧지만 고통은 길다. 우리 사회에서 구조화된 불평등에 대항하는 많은 을들의 현실을 함축하는 말이자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을들이 많아져야 결국 사회도 바뀌겠죠.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사연도 마치겠습니다. And I was young and unafraid. Some dreams were made, used, wasted. There was no ransom to be paid.